귀중한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주 특별자치도 NS고 김용환입니다. 오늘 너무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주연구원의 배지영 연구위원님은 예전에 제가 막 특보가 돼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서울에서 한번 뵀었습니다. GH의 김현우 정무실에 이제 모 국장님하고 같이 해서 우리 에너지 전환에 대한 토론을 한 2~3시간 같이 했었는데 오늘 역시 오늘 발표도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중심으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 이재명 정부나 저희 도정 또한 제주에서 탄소 중립 해법, 우리나라의 해법을 찾겠다. 해법을 찾고 또 이거 수출 전략화하겠다는 전략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서 또 시사점이 좋았던 것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서 우리 상암해안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을 공급한다는 전략, 또 2단계, 3단계 에너지 고속도로도 있지만 제주에 당장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또 아마 오히려 제주는 독립적으로 탄소 중립 해법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이제 적극적으로 찾겠다는 의지였는데요. 오늘 다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은 내용이었지만 제가 여기서 많이 느낀 것은 AI로 운영해보는 제주, 거기에 좀 많이 와닿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도움된다. 사실은 재생에너지 공급은 저희가 충분히 현재 제주가 올해 23%, 머지않아 30%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재생에너지 공급에 맞춘 수요 혁신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에 있다. 우리가 첫 번째 발표도 그렇고 두 번째 발표에서도 강조하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이 공급보다는 이제는 수요에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수요가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갈 수 없습니다. 그 역할에 AI 데이터 센터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수요가 되고요. 또 수요 유연성 자원으로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AI로 운영해보는 제주섬 아주 제안이 좋았습니다. 우리 하나의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가 제주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설날이라든가 엊그제처럼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 비행기들이 연착해서 저녁에 왔을 때 관광객들이나 귀도하는 도민들이 택시를 이용 못해서 장시간 대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AI 시스템들이 자율주행이라든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두 번째 발표 내용 중에 우리 유한희 박사님께서 발표해 준 내용을 보면 이것만 봐도 우리 에너지 대전환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답이 다 있다고. 제 35년의 전력 분야의 경험에서 판단해 볼 때 충분히 99%의 해법이 있다고 봐집니다. 국민들 정말 단어 하나하나 놓칠 단어가 없습니다. 앞에 우리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전체 특히 에너지 분야를 바라볼 수도 있어 살펴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제주가 직면한 이 에너지 탄소 중립 해법을 찾는데 이 단어들이 유연성 자원이라든가 우리 재생에너지 계약 시장으로 바뀐다, 10시간장이 도입된다, 또 다층적 거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또 재생에너지의 어떤 주민이익 공유 문제, 또 전력의 시간 공간의 가치가 강조되는 점. 이게 이제는 에너지 가격, 전력 가격이 시간에 따라 또 어디에서 사용하느냐, 공간에 따라 제가 조금 더 붙인다면 그 전력의 신뢰도의 가치에 따라 내가 책임지느냐, 국가가 책임지느냐, 지방정부가 책임질 것이냐에 따라서 전력의 가격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 병원에서 쓰는 전기냐, 냉장고에 들어가는 전기냐, 그냥 그냥 생활하는데 그냥
온도 딱 난방 냉방 하는 데 쓰는 전기량에 따라서 이 공급 안정성의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런 또 하나가 그 수급 최적화 시스템 마찬가지로 수요를 어떻게 우리가 최적화하고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많은 강조 사례들 또 데이터에 기반해서 우리가 전략적인 시스템들을 구축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너무 와닿았습니다. 저도 아주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됐고요. 우리가 또 이걸 오늘 자리를 바탕으로 남은 두 분은 또 가실 거니까 우리는 향후에 또 이렇게 제주에서 열심히 토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의 공풍화 바람, 제주도의 바람은 도민의 이익으로 많이 오는데 기여해 주신 우리 김동주 박사님과 기술연구원의 김한희 박사님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김동주 박사님께 시사점과 또 김동주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얼마 정도? 5분 정도 5분 더 이상 하시겠지만 우리가 짧고 핵심 위주로 하면 알겠습니다. 에너지 시민연대 사무총장으로 3일째 일하고 있는 김동주입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에너지 시민연대는 그 2000년도에 벌써 4반기세기의 역사가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하기 위해서 환경, 에너지, 여성 소비자 단체 200여 군데 단체가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사업 중에 하나가 8월 22일 에너지 날 행사를 예정해서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소독 캠페인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에너지와 관련된 사실은 이 전문성이 강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사회에서 에너지 소비자로서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재생에너지에 직접 생산을 하는 생산자로서도 우리 소비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 시민들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에너지 대전환인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전환이 되기가 언제인지 한번 오늘 오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이 이제 26년 3월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6년 3월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이제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민선 1기 도지사로 그 당선돼서 임기를 시작하신 신구범 지사님께서 풍력발전 실용성 검토 지시를 1996년 3월에 했습니다. 딱 30년 전입니다. 그를 통해서 제주도 내 이제 다풍 지역을 발굴했고 1년 뒤인 97년에 이제 부자업 행원리에 행원 풍력 발전을 설치해서 98년도에 전국 최초의 상업용 육상 풍력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행원 풍력의 모델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육해상 상업용 풍력 발전의 개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6년 그때 3월이 아니고 4월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한민국 중에 이제 특정 광역 지역이 3시간 동안 정전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우리 제주도에서 HVDC 해저 케이블이 고장이 나서 무려 3시간 동안 정전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 제주 지역 사회에서 에너지의 섬으로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그리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제2 해저 연계선 건설 그리고 LNG 발전소 건설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쨌든 당시 그 노무현 정부에서 제주도의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서 상당히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인 2016년 3월에는 이 제주도의 바람을 개발하고 있던 한 민간 업자의 지분을 외국 자본에 팔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 반대를 했고 그때 이제 우리 유성국 의원님께서
우리 반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 주셨기 때문에 이 풍력전 공유와 기금까지 만들어지는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의 역사를 쭉 훑어봤는데 사실은 더 큰 전환이 되기는 언제였냐면 바로 50년 전인 197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중동의 전쟁이 났고 기름값이 올라서 오일 쇼크가 터졌고 그로 인해서 그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는 제주도의 풍력 개발을 연구 개발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풍력 발전은 시작이 됐고 제주도가 바로 그 반세기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50년이 지나도 다시 중동의 전쟁이 벌어졌고 석유 가격은 더 오를 것이고 그로 인해서 물론 과거보다는 우리 재생에너지 개발은 더 많이 했지만 아직도 많은 에너지를 화석연료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대전환은 더욱더 시급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 두 발제자분들이 제주도를 좀 특이하게 봐주셨고 제주도의 장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주도가 이 미래 대한민국의 선행 모델로서 테스트베드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주도가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테스트베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적인 테스트베드로서 우리가 이제 풍력 발전 개발도 했지만 스마트 그리드도 있었고 이 통신이라든지 전파의 측면에서도 기술적인 테스트베드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이제 정책적인 테스트베드로서 바로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올해 벌써 20주년인데 지난 20년 동안 상당히 많은 그 권한들 약 5천 건의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받았고 그 5천 건 중에 몇 가지 그 선도적인 권한 이양이 바로 에너지 자립에 대한 권한입니다. 용량이 상관없이 육해상 풍력발전 사업허가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양을 받았고 또한 제주도의회에서 풍력발전 지구 지정에 대한 동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풍력 개발을 했고 그 결과로서 주민 수용성을 올리고 개발이익을 이제 도민사회에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주도의 선행 사례가 5국 3특의 이제 도시들에게 많이 널리 확산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최근 오늘인가요?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남 광주 특별법에는 이 제주도에서 선행적으로 시범된 전기사업 허가에 대한 지자체 이양 권한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제 그 대구 경북이라든지 대전 충남 특별법에도 제주도의 여러 가지 권한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는 이 선도적인 시범 사례에서 보다 더 선도적이지 않으면 이 다른 지역보다 이제는 이제 후퇴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앙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상곤 의원님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이제 선행적인 그 면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첫째로 에너지 자립에 대한 권한은 일부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권한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 데이터, 아까 이제 데이터와 인증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전력 데이터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지금 저는 못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좌장이신 김영환 특보님은 전력그래서 제주 본부장을 하면서 본인이 방에 실시간으로 제주 전력 수요를 볼 수 있었는데 지금 특보원님 방에는 그게 없죠. 이게 이제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에너지 전환의 도시가 되려면 그 에너지 데이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제주도지사님 부실, 에너지 특보원님 방,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 사장님 방,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혁신산업 국장님 방에 이게 있어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립적인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국 시민들이 이런 에너지 대전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교육과 함께 그런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에너지 거버넌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을 제7차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최근에 중간 보고회도 했다고 제가 언론을 통해 봤는데 제가 지난 6차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문가 위주의 에너지 정책 수립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18분을 모셔가지고 6개월 동안 에너지 시민 연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일종의 에너지 민주주의를 좀 제도화한 모델인데 당시 17개 광역시도가 동시에 지역 에너지 계획을 만들었지만 이렇게 시민연구단을 6개월 이상 돌린 데는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번 7차 에너지 계획에서는 약간 아쉽게도 예산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에너지 시민연구단이 이제 그 운영을 못하게 돼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에너지 시민연구단이라든지 또는 에너지 시민연구단을 보다 확대한 에너지 거버넌스도 제주 에너지공사 주관으로 3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산을 투입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평가와 그런 이행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동주 들리죠? 아까 제안해 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대답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김동주 박사님 아까 에너지 데이터, 전력 실시간 데이터 공유해야 되는 제주 전체 수급 데이터는 지금도 도하고는 공유가 되고 있고요. 풍력 또는 필요한 데이터들은 이미 아까 우리 박사님 발표 자료에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거를 공유해야 된다, 공유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공유해야 된다 하셨으니까 방법론이 나오는 것으로 가지고요. 또 제주 지역 에너지 계획에 시민 참여가 확장돼야 된다는 것은 어느 도정이나 다 찬성하도록 가지고 당장 수용 가능한 수용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아직 7차 에너지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고 시민 참여 의견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한기 실장님 오늘은 에너지 분야에 다양해서 오늘은 어떤 분야로 우리 박사님은 이제 그 전환, 에너지 전환, 전기와 또 다른 에너지의 그런 전환 쪽으로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현성장으로 많이 하는 데는 열 가능하십니까? PTH 쪽으로 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성건 의원님도 그렇고 제주도 사회에서도 에너지 산업 쪽에서도 이제 전기화에 대한 이슈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화라는 게 결국에는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제 가장 좋은 방안 중에 하나이고 IEA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더라도 전기화를 통해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이제 전기 수요에 대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섹터 커플링 특히 그 안에서도 파워 투 힛이라고 하는 P2H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접목시키는 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특히 부산에너지 특화 지역이 지정이 되면서 P2H에 대한 다양한 적용에 대한 어떤 혜택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제주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이제 다양한 P2H의 적용 방법들이 앞으로 발굴이 되겠지만 특히 가정을 중심으로 한 전기화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기화들을 좀 더 단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정용 히트펌프 보급이 좀 더 보급이 확산이 된다면 제주도의 아리백 3단을 만드는 것과 같이 마을 단위의 이제 에너지 잔입에 대한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이제 기반을 통해서 제주도의 처음으로 아리백 마을, 그다음에 아리백 마을을 기반으로 이러한 자원들을 모아서 아리백 3단과를 유치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어떤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꿈들을 제주도에서 이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리백 3단이라고 하는 이제 정부의 이제 큰 어떤 로드맵이 있지만 제주도에 산단을 유치하거나 기존에 있는 산단을 에너지를 직접 전환하는 것만큼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리백 마을과 같은 에너지 수요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도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섹터 커플링이라든지 파워 투 힛과 같은 수요 관리에 있어서
열을 전기로 만들게 되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열과 관련된 포트H 히트펌프 자원과 같은 전기화에 있어서의 요금제가 조금 더 도민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하기에 전기로 쓰는 게 효과적이다. 기존에 있는 다양한 여론들을 특히 석탄, 석유에 기반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비롯된 전기, 깨끗한 전기를 우리 집에서 쓰는 게, 우리 마을에서 쓰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어떤 확산이 된다면 제주도에 조금 더 에너지 산업의 변화가 눈에 더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관광객들도 제주도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 관련된 부분 외에도 전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유연성 자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공형 ESS라든지 마을 ESS와 같이 마이크로 그리드나 이런 어떤 최소 단위에서 변동성 재생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원들이 늘어나고, 그러한 자원들이 앞서 발표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자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효율적인 관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아주 많은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들을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효율적으로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재생에너지, ESS, 히트펌프, 다양한 자원들이 제주도에 늘어나게 되는 미래사항들을 우리가 쉽게 이제 그려볼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자원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명보다 더 긴 수명을 제주도에서 살아남게, 더 오랫동안 사업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적인 방법이나 기술적인 방법들이 마련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설치할 때, 투자할 때의 가격들을 보게 되면 이 장비와 기기들을 얼마만큼 쓸 건데, 이 얼마만큼 쓰는 동안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연 단위로 평균을 내보면 어느 정도의 투자 비용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 수명이 제주도에서 기대했던 게 10년인데 5년이나 6년밖에 못한다고 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특히 에너지 산업을 리딩하는 산업체들의 제주도의 어떤 진입이라든지 신사업의 성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좀 더 오랫동안 보장할 수 있게, 또 들어와 있는 히트펌프나 다양한 ESS 장비들이 제주도에 왔는데 못 고쳐서 못 쓴다 이런 게 아니라, 고쳐서 원래 10년 설계해놨는데 제주도에 가보니까 관리도 잘해주고 도민들의 이해도 많고, 관련 산업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이프라인도 그 지역에 잘 깔려 있어서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청년들이 가서 직접 수리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고쳐서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15년, 20년 거뜬하더라. 그래서 따지고 보니 제주도에 투자했던 비용들이 이제 우리가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도 충분히 산업이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기반이 정말 잘 다져져 있는 그런 필드더라. 제주도는 가볼 만한, 혹은 제주도에서 하면은 성장할 수 있다더라라는 메시지가 앞으로 미래 에너지 산업을 하려고 하는 도내 기업이라든지 제주도에 와서 사업을 하고 싶은 청년 어떤 창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주도에서 더 많은 꿈들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진정한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의 그 마지막 터미널이 제주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히트펌프 지금 3월 말까지 모집하고 있거든요. 1563세대, 자부담 정부 지원 40, 제주도 30에서 자부담 30%입니다.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요. 이게 나중에 아주 중요한 VPP 자원이 됩니다. 아까 히트펌프 요금제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미 게시별 요금제로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전기차도 자기 집에서 충전하는 건 게시별 요금제에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통 자부담 100%라도 보통 7년이면 투자비가 회수된다고 하니까 70% 지원할 하니까 그 개인 주택인 경우는 적극적으로 신청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실제로 왜 그렇게 지원금을 주냐면 이것이 이제 수요 유연성 자원으로 초과 발전 많이 우리 제주에서 봄가을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지금 현재는 23% 봄가을에만 발생하지만 30% 40% 넘어가면 1년 사시사철 초과 발전 여름 빼고는 거의 발생할 전망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유연성 자원이 되고 이것이 VPP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주체들이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발전소가 되는 프로슈머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시스템 구축이 돼야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배지영 박사님과 유한희 박사님께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테니까요. 우리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마이크가 필요할까요? 저는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주 미래 디자인 포럼의 강민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좀 거시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도정이 바뀔 때 또 큰 틀에서는 20년 전에 우리 특별자치도라는 이 지위가 우리 제주도에 부여될 때 그리고 지난 20년의 시간을 관측해 볼 때 제주도의 큰 문제가 무엇일까, 반복되는 패턴, 문제가 뭘까를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주도 내부가 아닌 중앙 또는 탁월한 외부자들의 의견이 제주도를 좌우하는 형식이었다는 거죠. 제주도의 에너지 전환, 저는 적극 지지하는 사람이거든요. 지산지소라든지 부산에너지, 에너지 자리, 아리백, 탄소중립도시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기후위기라는 인류 전체의 공동 목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더 지지하는 거고, 제주도가 생태 도시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관광 여행지라서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 지지하는데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이 화두를 만들어 갈 때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특별자치도가 뭘까? 특별자치도와 기존 제주도의 차이는 뭘까? 그거는 중앙 의존에 의한, 중앙이 제주도를 설계하는 중앙 집권제에서 제주도 주민들이 자치, 스스로 설계하는 걸 자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5국 3특의 방식 자체도 지금 중앙 의존에서 8개로 권한을 나눠주고 예산도 막 5조씩 나눠주고 하면서 직접 해보라는 거거든요. 연습해봐라. 그 자치를, 지방자치를 강화하려는 방식인데, 사실 5국 3특도 제주도가 20년간 실패한 모델을 반복하는 설계를 하고 있다고 봐요. 미시 설계에서 잘하지 않는, 한마디로 제주도는 도지사 한 명이 전권을 가지고 망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는 그런 잘못된 자치도를 만들어놨다고 저는 생각하고, 5국 3특도 한 명의 전남도지사하고 광주시장이 합쳐서 한 명의 절대 권력자한테 모든 걸 맡기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같이 탁월한 도지사가 되면, 특별시장이 되면 엄청 잘하겠죠. 근데 엄청 나쁜 실력 없는 사람 되면 다 망치겠죠. 제주도도 그렇단 말이에요. 오영훈 도지사님이 맡으면 오영훈 도지사 실력만큼 제주도가 안 맡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앙에서 내려온 버전이 국제자유도시라는 버전이었잖아요. 그 제주도민들이 원해서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특별자치도하고 국제자유도시, 그 JDC라는 이상한 제주도민들이 운영하지 않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그 방식도 자치도하고 안 맞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에너지 전환이든 AX라고 말하는 AI 전환이든 누가 과정 설계를 할 것인가? 누가 할 건가?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어 유 박사님이나 배 박사님 같은 분이 제주도를 압니까? 제가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자기 마을을 압니까? 사는 마을을? 그러니까 어떤 제안은 탁월해서 좋은데 제 말은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내공을 누적하는 걸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AX 설계라든지 에너지 전환 설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드는 것이 뭐 신안, 뭐 부양리, 아니면 성미산 마을이나 별내 위스테이 같은 어떤 공동체의 버전, 아니면은 지금 정원호 성동구청이 막 뜨는 일은 성수동을 만들 때 자기가 탑다운을 안 하고 바텀업 방식으로 로컬 크리에이터의 의견들을 받아서 그냥 지원해 준 거거든요. 성수동 만들 때 그들 안에 있는 거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제한과 역량들 키워주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성수동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제주도가 그런 방식을 취해왔는가? 아니에요. 지금도 JDC가 있잖아요. 도지사가 다 정권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틀에서의 에너지 전환이 과정민주주의 또는 자치민주주의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반복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저는 AX에 대한 이건 필요해요. 시대적 요구라고 있기 때문에 AX는 자연스럽게 갈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익숙해지는 것처럼 AI가 익숙해질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요. 각자 학습하면서 또 교육 설계로. 그리고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인류 전체에 가지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제주도는 고립되기 때문에 더 에너지 자립을 해야 되는 도시이기 더 많고 김동주 박사 같은 분들이 애써온 것을 저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커먼지의 섬이기 때문에 바람이나 물, 삼다수 할 것 없이 모든 기본소득 재원들이 이제 공공재 또는 커먼지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큰 틀의 자치, 분권, 자치민주주의,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과정 설계를 어떻게 과정민주주의, 그다음 제주도민들을 내부의 내공이 누적되는 방식, 분수에 맞게요. 주민들이 분수에 안 맞는 국제자료를 가져오니까 20년간 쎄다시 고생한 거예요. 우리 그 실력이 없는데 자치 역량까지요. 수기민주주의 이런 공론화에서 이거 수렴해간 가져오는 것들. 저는 이런 것들이 없이 탁월함에 의존되는 엘리트에 의존하는 제주도 미래 설계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이거 기존 20년 걸 반복하는 거니까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질문 안 드릴게요. 내가 너무 많이 하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유한희 박사님은 제주 노민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도 대부분 동의하고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그 정도 심각하지는 않다. 예,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은 저와 같은 전력거래에서 그동안의 에너지 전력 공급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의 책무로 여겨왔던 국가사무가 이제 지방사무로 분권화되고 지방시대에 맞게 이제 전환하고 있는 과정인데 20년 걸렸잖아요. 예, 우리 특별자치도 또는 국제자유도시에 맞느냐?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도 특별법에 풍력에 대한 사업 허가권만 이양이 됐었지 전체적인 전력 공급에 대한 책임은 완전하게 국가 그리고 국가 공기업이 전력거래소 한전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전환하는 과정이고 우리 김동주 박사님이 그런 큰 역할을 하셨는데 예전에 그 지역에너지 계획에 시민 참여단을 이제 했던 것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고요. 또 지금 도정도 에너지 민주주의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강문찬 박사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적극적인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특히 그래서 저의 책임이 많이 이런 자리를 많이 가져야 되겠다. 제주도정도 적극적으로 이런 자리를 더욱더 많이 열어서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또 이해하고 또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강창 대표님께 적극 동의합니다. 예. 다음 또 질문하실까? 빨리 잠깐 말씀해 저도 말씀을 보태고 싶은데 말씀을 유 좀 더. 박사님 죄송해요. 네, 좀 치료자 고민입니다. 사실 6차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할 때부터 도에 적어두고 있고요. 해외에서 벌어서 도에 생각나는 고민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이게 어떤 외부자의 의사 결정의 영향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이 과정 설계를 누가 할 건가, 이 영양 자산이 도에 누적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문을 주셨는데, 전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주도가 가진 특히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가진 제주도의 자산과 역량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도와 논의하고 연구 용역으로도 했었던 그런 작업들을 사실 다른 도에 전수를 하는 경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있었던 고민들, 시행착오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산으로 여기 축적하고 남긴 것들을 오히려 설명하고 전수하는 경험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특자로서 20년을 이렇게 해오고 이 경험사에서 무엇이 남았고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고민할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고, 그 기회가 지금일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산이 축적됐고 또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사업이나 실증을 하면서 제주도의 데이터, 제주도의 학생들과 연구자들과 이 사업 실제 시행하고 시행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두 제주도의 그 시범사업과 실증사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했고 이것을 가지고 학습했고 이 지역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을 남겨놓았다라는 것이고요. 이걸 어떤 형태로 이제 전환을 시킬 것인가, 좀 더 확장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는 역시 이 안에는 비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누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좀 실무적으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해주신 그 이유 때문에 다양한 시범과 실증을 했던 그 주체들이 그 논의를 할 장이 필요하다. 거기서 뭐가 남았고 제주에 뭐를 남겼고 어떤 영향이 여기 있는지를 확인하고 논의하고 이 논의를 더 확장해 나가고 실제 설계자가 도 내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의 운영의 권한이 도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논의를 우리가 전개해 나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살짝 맞는데 지난 5년간 저는 관찰된 게 그렇게 크지 않고요. 또 하나는 도가 권한을 하는 게 아니라 도가 서포팅한다는 거예요. 저도 좀 질문 좀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해요. 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10분이 경과돼서. 네. 네. 제가 이 농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우리 에너지 대전환을 어떻게 모색을 할 건가에 한번 굉장히 좀 와닿는 게 많은데, 망감류만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의 망감류 재배 면적이 5,000헥타거든요. 그러면 평수 따지면 1,500만 평입니다. 그게 하우스로 돼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하우스를 올리잖아요. 그걸 이제 열 에너지로 해가지고 있는데, 열 에너지를 쓰고 다음에 또 여름에는 열 에너지가 또 너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또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이 열 에너지를 가져두는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태양광 필름을 개발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태양 전지판이잖아요. 태양광 필름, 우리가 그러니까는 열 에너지를 우리가 열을 하우스 안에 태양 햇빛을 집어넣으면서도 그 태양을 거쳐가는 필름, 그 필름을 뭐 저는 이 열 에너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우리 배터리가 집적을 시키고 발생되는 전기는 집적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겨울에는 지금 우리가 대부분 지금 이제 하우스의 가온을 환풍기로 하거든요. 그게 결국 그게 경유 아닙니까? 아니면 또 이제는 반값 씌고 못 써요, 환경이. 그걸로 열 에너지를 그걸로 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좀 전환을 시켜가지고 네덜란드 같은 데 가면 전부 이 가온 해가지고 있잖아요. 전부 벽으로 쫙 돌아가면서 온수로 예. 온수로 해가지고 나오게끔 이 열이 쇠 판을 에어로핀이라는 에어로핀 판을 통해 가지고 열을 그렇게 이제 나가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온을 하는 거고. 근데 다행히 네덜란드 같은 데는 이제 천연가스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싸게 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우리 대전환이라는 게 결국은 태양, 그다음에 풍력 요거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하우스마다 만약에 태양광 필름이 개발되고 그거를 하우스에 어차피 우리는 이 필름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이제 나오는 열 에너지를 좀 우리가 집적을 시키고 그걸 쓰고 다음에 여름에는 오히려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또 이스라엘 같은 데 가서 직접 봤는데 거기서는 에어컨을 틀어버려요. 그 열을 집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직접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 태양 에너지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지금 중동전쟁도 나고 이제 어떤 석유에 의존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이왕 우리가 이제 에너지 대전환을 하려면 결국은 에너지 대전환은 우리 농업에서가 이렇게 실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많은 연구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간 희망사항입니다. 예, 적극 동의하고요. 예, 지난번에 이제 아리백 감귤 농업기술원에서 한번 시범이 있었습니다. 필름형 태양광에 또 히트펌프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히트펌프는 이제 조만간 난방하는데 아마 보급 사업이 이루어질 거로 내년에는 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 필름형 태양광 이제 기술을 발전하면 실제로 태양광을 그 하우스 덮는데 태양광 설치해서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거 이전에는 이제 그 히트펌프나 또는 우리 제주에 이제 대규모 풍력단지들이 개발이 되면 그 지금은 풍력이 막 적극적으로 보급되고 값이 낮아지지 않아서 보통 가격이 좀 낮아지면 그 전력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일단 내년에는 아마 보급 사업이 있을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에너지가 산업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예. 난 질문 안 하면 절대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예. 없으시면 사실 저희가 예정된 시간을 좀 초과했기 때문에 우리 진행 측에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없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 실험이라는 단어가 제일 고민하는데요. 양날의 검이거든요. 이런 모든 테스트를 제주에서 하는데 모든 결정권은 서울이나 전국에서 혹시 박사님 분께서 이 권한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는 제주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좀 들었었고요. 오늘의 에너지가 이란과 미국과의 싸움보다도 더 힘찬 에너지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가는 길 에너지 듬뿍 쏟아서 집에 가서 아내분들 가족들에게 박수 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